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세요? 저는 이심전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을 말로 하십시오. 말로 하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새해가 돼가지고 올해 신수를 보려고 아주 용한 점쟁이한테 갔습니다. 아주 용한, 다 맞추는 점쟁이.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아주 용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올해 신수를 물어보니까 점쟁이가 당신은 올해 여름에 물가에 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을 삽니다. 절대로 물가에 가지 마시오. 이 사람이 듣고 무슨 이 양반이 새해 정처부터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그리고 그냥 한기로 흘리고 왔는데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점쟁이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가지고. 그래서 바다에도 안 가고 강에도 안 가고 계곡에도 안 가고 동네에 이런 겨울 건널 때도 조심해서 건너고 그러다가 요즘 같은 삼복대가 오니까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방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 방 안에서 세숫대야에 코를 빠뜨리고 죽었답니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운명이라는 게 있다. 숙명, 어떤 운명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만든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데스티니, 운명이라는 게 과연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운명보다 더 무게를 주면 숙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운명이 있다. 모든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그 가정을 하자면 그렇다면 내가 내 미래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도 내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몰라도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까 그 어떤 점을 본 사람처럼 나쁜 거다.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되잖아. 어차피 그때 되면은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은 자기도 모르게 확 와야지 이게 기쁨이 더한데 다 알고 있으면 나 요번 주 복권에 1등 당첨될 거야. 알고 있으면은 당첨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기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하면은 미래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운명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결정된 미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힘들게. 두 번째, 만약에 결정된 미래는 없다. 표현을 바꾸면 지금 현재와 미래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만약에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이 세계를 만들 때 시간적인 선후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1도 없게 세상이 신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당연히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한 점쟁이라도. 왜? 신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신은 전지전능하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결정된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다고 치자. 신은 전지전능하니까 미래를 알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이
미래를 안다고 치자. 전지전능에서. 그러면은 신은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세상을 완전히 우연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또 본인이 어떤 부분은 미래가 결정이 된 것으로 하면은 자기가 만든 세계 질서를 자기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는 언젠가는 멸망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신이냐? 전지는 몰라도 전능은 아니고 그럼 신이 아닌 거지. 모든 게 다 부정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결정된 미래가 없다. 그러면 신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점쟁이는 고사하고. 자, 그러면은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 운명결정론의 입각에서 봤을 때도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만약에 지금 현재와 미래 간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모든 것은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고 한다면 인간은 물론이고 신도 1초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신도 모른다. 그래서 미래는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운명이 결정된 미래가 있건 결정된 미래가 없건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라는 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제 말 맞죠?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에. 근데 여기서 불자라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불자라면 뭐냐 하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중에 하나가 인연설 아닙니까?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인이 있으면 과가 있다. 업이 있으면 과보가 있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거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운명론 아닙니까? A라는 사람이 나쁜 행동을 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그 인간은 반드시 나쁜 과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현재와 미래에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지? 분명히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미 미래가. 그지? 그러면 불교의 인연설은 숙명론이냐, 운명론이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연이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왜 불교에서는 그러면 운명적인, 좀 숙명론적인 입장을 취하는가? 그럼 우연에 대해서는 불교는 어떻게 불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자들은 답을 할 수 있어야 그래도 절에 다니는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인연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중중무진법계라. 이 인연의 고리가 마치 그물망처럼 너무나 촘촘한 거야.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일어나는데 부처님도 그것이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딱 된다는 건 몰라요. 그거는. 왜냐? 인연의 고리가 너무나 복잡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초 뒤에 손을 드는 데는 981가지의 조건이 거기에 원인이 붙어서 내가 이렇게 손을 딱 1초 뒤에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981가지의 원인을 다 분석해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가 나와도 그건 힘든 겁니다.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몇백 년 동안 막 분석을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인과 연의 고리는 분명히 있으나 이 세상은 그 인과 연의 서로의 인과관계가 너무나 촘촘하기 때문에 마치 많은 부분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서 그것의 상관관계를 딱 보고 바로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 인연에 대해서
우연에 대해서 불교의 인연설과 그것이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 부분을 짚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운명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운명을 찾아요. 우리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야. 내지는 점쟁이한테 알아보니까 너 이번에 그 회사에 원서 넣으면 꼭 붙는다더라. 우리는 운명을 믿어요. 한편으로. 어떤 때 믿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정을 해봅시다. 여름이 가고 나면 가을이 옵니다.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예측을 했죠. 그죠? 그럼 나는 영한 점쟁이지. 이런 거는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가을이 가고 나면 겨울이 온다. 나는 분명히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습니다. 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내일 오후 3시에 스타벅스 종로점에 김계동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카페라떼를 시킬 것이다 라고 내가 예측을 했다고 칩시다.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거든요. 설령 그게 맞다고 쳐도 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물론 따지고 막 들어가면 약간의 관련은 있겠지만 나의 삶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런 건 내가 몰라도 아무 문제 없는 미래예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은 운명을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하고 관련된 일, 나는 내일 저녁에 나는 오늘 저녁에 사형스님들이랑 저녁을 먹을 것이다. 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통제 가능한 나의 가까운 미래입니다. 내 삶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의 나의 미래는 내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가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저녁을 먹는 건데 나는 내일 내가 짝사랑하는 그 남자와 저녁을 먹을 것이다. 이거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혼자서 몇 년 동안 짝사랑한 남자, 같은 직장 동료인데 그 남자와 저녁을 먹고 싶다. 그런 희망이, 바람이 표현될 때, 예를 들면 내일 저녁에는 그 남자랑 나랑 저녁을 먹을 거야 라고 막연한 희망을 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희망이 커지다 보면 저녁을 먹고 싶은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답답하고, 그러면은 이 보살이, 젊은 보살이 점쟁이를 찾아가겠죠. 그 남자하고 내하고 잘 될 것 같아요. 그 남자하고 저녁을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점쟁이가 내일은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저녁에 저녁을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 이제 그 보살은 마음이 편안해지겠지. 이제 행복하겠지. 그때부터. 이게 나하고 관련된 일인데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그 미래를 궁금해해요.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시험에 붙을까? 떨어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내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건강하게 잘하고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궁금해합니다. 이거는 내 통제 밖을 벗어나 있고 내하고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인간이 운명을 찾을 필요가 없고 찾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미래를 갈구하는 것은, 이유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욕망과
현실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미래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의 간격을 메우고 싶은 마음, 그 희망이 우리로 하여금 결정된 미래, 내가 원하는 결정된 미래를 갈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미래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공인된 사람, 예를 들면 용한 점쟁이, 예를 들면 아주 큰 스님 같은 분이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면 그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나는 이제 그 일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거지. 그럼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운명 결정론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우리의 욕망, 욕심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제가 법문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욕계다. 욕망이 없으면 삶의 원동력이 없다.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다. 욕심이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다만 욕심과 뭐를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욕심과 내가 그 욕심을 내서 뭔가 행동한 결과 나에게 오는 보상과는 구별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거는 몇 번 한 이야기인데 성욕은 꼭 필요합니다. 왜? 종족 유지를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종족 유지가 안 되니까 인간이 멸망해. 그런데 성적 쾌락은 성욕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냥 인간이 진화하면서 성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큰 보상을 인간이 진화하면서 만든 거야. 근데 이 성적 쾌락에만 매달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것 때문에 성욕까지 터부시하는 것도 배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머리 깎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욕망은 욕계 중생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갈구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삶의 동력 때문입니다. 다만 아까 내가 욕망과 그 욕망에 따른 보상을 구별을 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듯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그 욕망이 좀 손쉽게 발현되는 운명적인 미래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내지는 근거가 미약한 믿음을 구별해서 그러한 운명에 대한 믿음을 뭘로 바꿔야 되느냐? 미래에 대한 비전, 전망으로 바꿔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 이제 이번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든 나는 이 사업을 이번에는 꼭 성공을 해서 자리를 잡고 싶어. 그럼 이것은 나의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업가가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되면 되는 대로 살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살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욕심을 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다. 그럼 그것이 그런 마음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요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점쟁이가 점을 딱 봐서 올해는 반드시 잘 될 거야. 그거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점쟁이 말만 믿고 맨날 놀러 다니고 일 안 하면은 그 사업이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사업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열심히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열심히 그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나는 이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내년에는 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규모를 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확고하게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 100% 보장은 못하죠. 사람 일을 모르니까. 그런 내 안에 욕망이 의지가 될 때, 그죠? 의지가 될 때 내 욕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커집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한정했을 때 욕망을 의지로 바꾸는 게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 조직이나 한 사회로 봤을 때는 그 조직이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집단에서 하나의 그 비전을 제시를 해서 그 사회나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보고 비전을 공유하고 내 안에서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나 그 사회가 그렇게 갈, 그 비전대로 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가장 가까운 예로 이번 8.15 경축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정치적 견해는 서로 다 다르니까 저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남한 사회라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으로서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회 사람들이 평화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맞아. 우리도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도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될 거야. 우리 그렇게 해야 돼. 열심히 그렇게 하자라고 의지를 불태우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 제시는 성공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뭐 박근혜 때 통일 대박이랑 문재인 평화경제랑 뭐가 달라? 그건 뭐 별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집단으로 놓고 보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운명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해가 몇 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비가 엄청 안 왔어요. 이게 한거 때였으니까 여름인데 비가 엄청 안 와가지고 스님들끼리 이건 뭐 어디 기우제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농담삼아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비가 안 오는데 실제로 마을에서는 이게 큰 문제라. 그래서 급기야 이제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야 된다고 막 하니까 면장이 절에 올라왔어요. 진짜로 올라와가지고 누구냐 주지스님을 찾아뵙고 마을에서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자고 하는데 그 송강사에서 어떻게 좀 그시 스님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기우제 좀 지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봐도 비가 올 것 같지가 않은데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쪽팔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잖아.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 면장까지 올라와가지고 너무나 진지하게 기우제 좀 지내달라고 하는데 박복하게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주지스님께서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언제 비가 오냐. 우리 조안면 일대에 비가 올 확률이 몇 월 며칠이 제일 높으냐. 날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요즘처럼 기상앱 그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기상청에다 이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그러면은 제가 쫙 날짜를 쭉 이렇게 뽑아보니까 몇 월 며칠이 길일입니다. 이날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진짜 한강으로 치면 큰 강 옆에 고수부지 같은 데가 있어요. 넓은데 잔디 축구장 같은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 다 모이고 우리 스님들 그냥 한 200명 되는 스님들 다 가고 엄청 크게 했어요. 거기다 가운데다가
대나무 한 6m, 8m 된 대나무를 갖다가 한 100그루 정도를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기우제 끝났는데 거기다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확 태우고 이제. 근데 이제 스님들은 지내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야. 비가 안 오면 큰일 나거든. 근데 다행히 오후부터 하늘이 막 흐려져. 올 것 같아, 느낌에. 올똥말똥한 거야, 그냥.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안 와요. 근데 마지막에 대나무 확 태우는데 불이 확 타가지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때 비가 조금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비 온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막. 역시 송강사 스님들 대단한 분신데.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온 거예요. 조금밖에 안 왔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며칠 뒤에 이제 비가 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온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최근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 하면, 기우제 그 자체는 놓고 보면 말 그대로 그냥 도박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겠냐? 상식적으로. 기우제하고 비 오는 거가 뭔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 가지고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혹시나 기우제를 지내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인공위성이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하는 이 요즘 세상에도 왜 미아리 고개 저런데 점집이 많은데, 그래도 귀신이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이런저런 거 다 과학으로 검증이 됐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점집을 가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심리예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 그때 당시 현명한 주지스님이 택한 방법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상예보를 가장 잘하는 기상청에 전화를 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날짜에 기우제를 지낸 거예요. 나의 욕망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욕망을 내가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내가 알고 그 방향대로 가려고 노력을 하면 내 욕망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이 운명을 믿고 운명을 따르고 숙명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 자식들이 다 크가 성년이 된 자식들이잖아요. 대부분 어린애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절에 오시는 분들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우리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큽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맥락에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부모는 자식에게 비전과 전망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로서 같이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내가 그 자식의 미래를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그냥 덜덜 볶잖아요. 과외를 몇 개를 시키고 또 부모가 그냥 자식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잖아. 어떻게 이제 이게 진학 정보를 제대로 알아서 그냥 이런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틈이라도 찾아보려고. 이거는 책임질 수 없는 걸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이 자기가 뭘 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식이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대신에 내 자식에게 자신의 욕망을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지를 내 자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길을 제시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게 이상적인 부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